음.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심 스테이크를 아주 쉽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손질부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안심 손질하는 영상을 보면서 따라 했었는데 이게 몇 번 해보니까 안심은 그냥 손 가는 대로 손질이 되더라고요. 다른 부위보다는 훨씬 손질이 쉬운 부위입니다. 이 덩어리 고기를 손질하는 거 이거 생각보다 훨씬 재밌습니다.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 특히 이제 먹을 크기로 이렇게 썩둑썩둑 잘라주는 요 과정이 정말 재밌습니다. 이게 파는 크기는 이제 팬 프라잉에 거의 맞춘 것 같아요. 한 3에서 4cm 정도로 판매를 하는데 이렇게 자르면은 제가 마음대로 자를 수가 있죠. 저는 수비드나 리버스 시어링을 하면서 고기가 다 될 때까지 한잔 하는 거를 즐기기 때문에 좀 두껍게 썰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손질하고 남은 짜투리 고기는 이제 국 끓여 먹으면 아주 부들부들하고 맛있습니다. 일반적인 국거리용 양지 같은 부위보다는 훨씬 부드러운 국거리 고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로 헤드랑 스트링 부위도 먹을 만한 부분은 살려가지고 가능한 큼직하게 잘라줍니다. 자, 이렇게 손질한 안심은 이제 100g에 6,000원 정도 해요. 코스트코 미국산은 그보다는 조금 더 저렴한데 거의 뭐 비슷한 가격입니다. 이렇게 손질되지 않은 덩어리는 100g에 한 3,080원입니다. 삼겹살이 요새 100g에 한 2,700원 정도 하니까 뭐 삼겹살 먹을 돈이면은 고생 조금 해서 기름 적고 부드러운 안심 스테이크 해 먹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안심은 잘못 구우면은 그냥 퍽퍽한 닭가슴살만도 못하게 되니까 이 조리에 신경을 좀 많이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한 번에 뱃속으로 다 때려 넣는 거는 불가능하니까 이렇게 하나씩 진공 포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포장을 다 한 다음에는 마지막에 이 조각고기는 국거리라고 써가지고 포장을 마무리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맛있어 보이는 부위를 하나 골라가지고 스테이크를 구워주겠습니다. 이번에는 리어스 시어링이라는 방법으로 구울 겁니다. 이 초보가 실패하지 않고 최소한의 장비로 구울 수 있는, 실패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비드예요. 근데 수비드 있는 분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에어프라이어는 거의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장비로 구울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온도계는 있어야 됩니다. 온도계 저거 한 만 얼마 하는데 저거 하나 있으면 됩니다. 온도계가 이제 설정한 온도에 도달하면은 지가 알아서 삑삑거려요. 그러니까 소리 울릴 때까지 이제 유튜브 보거나 뭐 게임하면서 한잔하고 있으면 되죠. 아무튼간 저는 이제 내부 온도를 최종적으로 57도에 맞추기 위해서 이제 내부 온도 53도에다가 알려달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고, 이 삑삑거려서 빼는 와중에 1도가 올라서 54도 됐습니다. 레스팅을 하면은 금방 57도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조금 미리, 그러니까 목표한 온도보다 많이 낮은 온도에다가 저 알람을 맞춰놔야 됩니다. 그리고 꺼냈더라니까 열풍이 닿는 부분은 이제 겉면이 바짝 말라 있어가지고 이제 시어링 할 때 마이야르 반응이 이제 쫙쫙 올라올 것 같은데, 반대쪽은 육즙에 좀 고여 있어가지고 좀 촉촉하네요. 다음에는 할 때 이제 한번 중간에 뒤집은 다음에 고여있는 육즙 한번 빼는 작업, 요런 거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간 이제 겉으로 나온 육즙을 이렇게 닦아주고는 겉면을 시어링을 하는 거죠. 시어링은 토치랑 팬 시어링으로 나눌 수 있는데 다들 장단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름이 좀 더 많이 튀더라도 맛있게 먹자는 주의이기 때문에 기름이랑 버터가 가득한 이제 팬 시어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기름이 많이 튀니까 이렇게 방패 같은 걸로 막아주면서 이 요리조리 돌려가면서 각 면을 시어링을 해줬습니다. 이때 불은 당연히 이제 제일 강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얼추 온도가 올랐다 싶으면은 이제 버터를 넣어주고, 버터가 타지 않게 불을 좀 줄여주고, 그리고 이제 바질을 기름에다 이렇게 졸여가면서 바질 향을 머금은 이 버터 같은 거를 고기에 끼얹어 주는 거죠. 이게 크게 의미 있는 행동인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향이 잘 안 느껴져요. 근데 다들 뭐 그렇게 하니까 저도 그렇게 해야겠죠. 이 사회는 이제 남들 하는 대로 해야지 중간까지라도 가니까. 그리고 또 이제 암만 기름에 구웠다 그래도 속은 대부분 단백질이니까 이러면은 몸에 너무 좋아요. 좀 더러운 탄수화물을 추가하기 위해서 볶음밥을 볶아줍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고 먹으러 가봅시다. 육즙 손실이 적은 리버스 시어링을 해도 저렇게 육즙이 빠져나오는 거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저걸 가둔다고 뭐 겉면만 이렇게 뜨겁게 조지면은 오히려 더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열심히 이게 잡을라들면은 빠져나가고, 오히려 이 은은한 매력으로 은근히 붙잡아둬야 비로소 내 옆에 있는다는 점에서
제 와이프랑 소고기 육즙이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맛있는 요리만큼 중요한 건 없죠. 참 행복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저기 저 떨어지는 빨간물이 이제 피 아니냐라는 분이 아직도 있는 것 같은데, 저거를 채취해가지고 현미경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적혈구가 거의 검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뭐 미오글로빈이라는 건데, 근데 어쨌든 걔도 철을 산화시키고 환원시키면서 뭐 근육에 산소 공급을 해주는 친구인데, 그러면 적혈구에 있는 헤모글로빈이랑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뭐 피는 아니고 피랑 비슷한 거니까 뭐 안심하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피든 아니든 맛있으면 된 거죠. 아무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맛있고 행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